안녕하세요. 아이와 소통하는 공부법, 칭찬 공부법 전문가 황윤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공부법이라고 표현하는 거는요, 우리 아이들을 위한 공부법이 아니고, 공부하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엄마가 어떻게 도와주어야 하는가에 대한 공부법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궁극적으로 알려드리고 싶어 하는 것은 기분 좋게 공부시키는 기술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공부는 우리 아이가 하는 거니까 아이가 기분 좋게 공부하도록만 도와주면 우리 아이들은 공부하거든요. 이렇게 하기 위해서 엄마가 해야 할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 여러분들이 너무 잘하고 계시는 삼시세끼 밥을 챙겨주는 일이죠. 만약에 직장 생활을 하면 어떤 식으로든지 아이가 밥을 먹을 수 있도록 지금 엄마들이 도와주고 계시단 말이죠. 너무 잘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는 마음의 밥입니다. 그런데 이 마음의 밥도 찬밥이 있고 따뜻한 밥이 있거든요. 마음은 보이지 않는 영역이라서 마음을 배부르게 하는 것은 말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따뜻한 말과 차가운 말에 대해서 우리 엄마들이 알게 되면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밥을 먹여야 우리 아이의 마음이 배부른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PPT를 통해서 좀 더 자세하게 따뜻한 말과 차가운 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뜻한 말과 차가운 말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이 따뜻한 말과 차가운 말을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이유는 마음의 밥을 주기 위해서거든요. 보면 말은 에너지라서 마음에 영향을 끼친다 그러죠.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말이 우리 아이의 에너지를 채워주기도 하고 우리 아이의 에너지를 뺏기도 한다 그런 뜻입니다. 채워준다라는 것은 배부르게 해준다. 그래서 여기 따뜻한 말을 보시면 말이 에너지니까 따뜻한 말은 따뜻한 에너지. 다시 말하면 채우는 에너지. 그래서 플러스 에너지거든요. 그러니까 채우는 에너지고 플러스 에너지니까 따뜻한 말을 들으면 마음이 배부르다. 그런 말입니다. 그렇죠? 자, 그럼 차가운 에너지, 차가운 말은 뭐냐? 차가운 에너지니까. 차가운 에너지의 역할은 뺏는 에너지. 그래서 마이너스 에너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차가운 말을 들으면 들을수록 내 에너지가 뺏기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배고프다. 그러니까 엄마가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아이의 마음이 배부르기도 하고 우리 아이의 마음이 배고프기도 하다. 그럼 공부시키려면 배불러야 되겠죠. 그래서 엄마가 우리 아이에게 따뜻한 말을 해주는 거가 아이가 공부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영향을 끼친다. 그럼 도대체 따뜻한 말은 뭐가 있는가? 기분을 좋게 하는 말은 전부 다 따뜻한 말이다. 칭찬하는 말, 격려하는 말, 인정하는 말. 이건 다 따뜻한 말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말로 하는 말뿐만 아니라 우리 아이를 존중해주는 엄마의 자세나 표정 또는 아이가 말할 때 엄마가 집중해서 들어주는 엄마의 태도 또는 아이가 말할 때 같이 공감하고 긍정적으로 반응해주는 이 반응 이런 것도 말의 효능과 똑같다. 그래서 이것도 말이다. 이렇게 해줄수록 아이는 뭐 한다? 기분 좋다. 기분 좋다라는 건 마음이 배부르다. 배부르면 뭐예요? 힘든 일도 할 수 있다. 이렇게 연결되겠죠? 그러면 말이 있고 그 다음에 글, 문자가 있죠. 우리가 카톡으로도 카톡으로 온 문자를 보고 기분이 좋기도 하고 기분이 나쁘기도 하죠. 그죠? 그래서 글은 눈으로 볼 수 있는 말, 그 다음에 우리가 하는 말은 눈으로 볼 수 없는 말, 이렇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에게 보내는 글이나 문자도 따뜻한 문자가 있고 또 차가운 문자가 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말의 효능, 기분을 좋게 하는 이런 말들은 우리 아이의 공부에 있어서 어떤 역할을 하는가? 기분을 좋게 하면 배부르니까 채우는 에너지로 배가 불러. 그러면 마음이 배부른 상태는 뭐냐? 기분이 좋다라는 말을 우리가 다르게 표현하면 행복하다 그런 말이죠. 사실은 행복하다라는 것에 대한 조금 더 구체적인 우리의 느낌이 뭐냐면 기분 좋은 상태.
그게 행복한 상태라고 볼 수 있죠. 그럼 이때는 어떻게 되냐? 열정이 생겨요. 그리고 의욕도 생기고 자신감도 높아진다. 그럼 이 열정이 있고 의욕이 있고 자신감이 높아지면 뭐 하기가 좋아요? 아이에게 어떤 안정감이 생기고 집중력이 높아져요. 다시 말하면 기분 좋음은 마음이 배부른 상태와 비슷하니까 배부른 상태에서는 열정도 있고 의욕도 있고 자신감이 넘친단 말이에요. 그러게 되면 뭐가 생기냐? 안정감이 생긴다. 안정감은 곧 무엇으로 이어지는가? 집중력으로 이어지죠. 집중력이 공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지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를 공부시키는 데 있어서 엄마가 해주어야 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무엇이냐면 아이의 마음 안에 안정감이 생겨서 집중력이 높아지도록만 도와주면 된다. 그런데 안정감이 생기고 집중력이 높아지도록 해주는 그게 뭐냐? 엄마가 해주는 따뜻한 말이다. 그런 말이 되겠죠. 그러면 따뜻한 말을 많이 들으면 배부른 상태와 비슷하니까 아이에게 뭐야? 드디어 공부할 마음, 의욕이 생긴다. 아우, 우리 아이는 도대체 공부할 의욕이 없어요. 공부에 대한 열정이 없어요. 라고, 가끔씩 우리 엄마들이 말하지요. 그거는 뭐냐면, 아이가 일부러 공부할 의욕이 없거나 열정이 없는 게 아니라, 마음이 배고파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를 마음을 배부르게만 해주면 아이는 다시 열정과 의욕이 생겨서 안정감과 집중력이 높아지니까 공부할 마음이 생기게 되죠. 그러면 이제 이것이 안정감과 집중력이 결국은 뭘로? 실제로 아이가 집중해서 공부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매일 이렇게 배부른 상태 비슷한 기분 좋은 상태로 아이가 매일 공부하면 어떻게 될까요? 점차 부모 도움 없이 스스로 알아서 공부하는 단계까지 이른다. 이게 뭐예요? 예, 우리 엄마들이 너무너무 간절히 바라는 자기 주도적인 학습 습관이 만들어진다. 그거죠. 부모 도움 없이 스스로 알아서 제발 우리 아이 좀 내 도움 안 받고 이제는 지가 알아서 스스로 했으면 정말 좋겠어요 라고 하는 우리 엄마들의 이 간절한 바람이 무엇으로 이루어진다? 따뜻한 말로 이루어진다. 왜? 공부할 수 있는 에너지만 채워주면 아이는 이렇게 된다. 그런데 어떻게 매일 이렇게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한 번에 짠 하고 바뀐다라는 것이 아니라 매일 엄마가 따뜻한 말을 계속 에너지를 채워주면 이런 단계에 이른다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차가운 말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차가운 말을 볼까요? 차가운 말을 봅시다. 여러분 이거를 꼭 기억해 주면 좋겠어요. 말은 뭐다? 에너지다.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에요. 말은 에너지라서 어디에 영향을 끼친다? 마음에 영향을 끼친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운이 빠진다, 힘이 없다라는 말은 마음이 배고프다라는 의미예요. 그때의 따뜻한 말을 들으면 갑자기 힘이 나고 어떤 뭔가를 할 수 있는 용기가 생기는 것은 처럼 차가운 말을 들으면 하고 싶었던 의욕도 사라지게 만들어요. 그래서 마음에 영향을 끼치니까 우리가 마음이 상한다 또는 마음에 상처를 입었다라고 표현하지요. 그럼 마음이 상하고 마음이 상처를 입은 걸 치유하려면 뭘로 치유하는 거예요? 예, 말로 치유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음의 영역이라 그래요. 그럼 어떤 말로 치유가 되나? 에너지가 뺏겼으니까 뭘로요? 에너지를 넣어주면 되니까 따뜻한 말을 지속적으로 들으면 상처받았던 그 마음도 치유가 가능하다. 얼마든지 가능하다. 그런 거예요. 자, 그러면 차가운 말에는 어떤 종류가 있는가? 차가운 말을 보면 마음을 상하게 하는 말, 기분을 나쁘게 하는 말은 다 차가운 말이다. 기분을 좋게 하는 말은 다 따뜻한 말이라면 기분을 나쁘게 하는 말은 전부 다 차가운 말이다. 그래서 차가운 말의 대표적인 것이 잔소리.
우리 아이들을 잔소리를 해서 공부해야 할 수 있도록 못 만드는 이유는 잔소리 하면 할수록 뭐예요? 공부하고자 하는 에너지가 뺏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너지가 뺏기니까 배고파지는 거잖아요. 배고픈 상태로는 공부할 수 없다. 그러니까 엄마가 열심히 잔소리를 해도 아이가 바뀌지 않는 이유는 아이가 못돼서도 아니고 또 엄마가 잘못돼서도 아니고 잔소리의 효능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뺏는 에너지로 아이를 열심히 뒷바라지한 결과가 결국은 아이가 공부할 의욕을 잃게 만든다. 그러니까 이게 말의 효능만 우리가 알아도 아, 내가 이 상황에서 따뜻한 말을 해야 할지 차가운 말을 해야 할지가 구분될 수 있어요. 자, 화내는 거, 고함 지르는 거, 짜증 내는 거 이런 것들은 다 기분을 나쁘게 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논리적으로 옳지만 따지는 말, 상대방의 잘못을 지적하거나 비난하는 말, 훈계, 교훈적인 설교 같은 말, 교과서적인 정답 같은 말, 이런 것들도 다 무슨 말이다? 차가운 말이다. 그러니까 이런 말을 들을 때 아이가 기분이 좋아지지 않는다. 저도 우리 애들한테 많이 지적받는 말 중에 하나가 교과서적인 정답 같은 말이거든요. 제가 이런 말 할 때 아이들이 별로 주의 깊게 안 들으면 아차, 내가 또 차가운 말 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하면서 제가 말을 멈추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엄마들이 일부러 아이를 기분 나쁘게 하려고 잔소리를 하거나 화를 내거나 또는 이런 훈계적인 말을 쓰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 엄마로서 아이의 교육을 시키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런 말이 우리 아이의 에너지를 뺏는 차가운 말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 자신이 하는 말들이 내가 아이를 위해서 아이에게 도움이 되는 말이라고 생각한 거지 내 말이 차가운 말이라고 인식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인식만 하면 얼마든지 우리가 말을 분별해서 쓸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보세요. 이 차가운 말은 어떤 효과가 있는가? 어떤 효능이 있는가? 뺏는 에너지니까 뭐예요? 열정을 뺏고 의욕을 뺏고 자존감을 떨어뜨린다는 거예요. 자, 공부를 하려면 열정이 있어야 되고 의욕이 있어야 되고 자존감도 높아져야 되는데 차가운 말이 공부에 필요한 이런 것들을 다 에너지를 뺏어버린다. 그래서 우리 아이가 공부하고 싶지만 공부하기가 어렵다. 엄마가 화를 막 내거나 고함을 지르거나 짜증을 내면 아이가 엄마 말을 듣다가 어디로 가요? 방으로 들어가요. 그럼 우리는 뭐예요? 막 화를 내죠. 이놈이 버릇없이 엄마가 말하는데 어디로 가냐라고 말하죠. 그런데 아이가 왜 그렇게 가냐면 아이가 버릇이 없어서가 아니라 엄마 화내는 말, 고함 지르는 말, 잔소리를 들으면 아이가 자기 안에 갖고 있는 에너지가 뺏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에너지를 안 뺏기고 싶어서 엄마의 말을 피하려고 방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엄마를 싫어해서 방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엄마가 하는 그 말이 내 에너지를 뺏기니까 힘들어서. 왜? 계속 배고파지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남은 에너지라도 보존하려고 살려고 자기 방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은 버릇없음하고 관계가 없다. 그래서 여러분 그 아이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버릇없다라는 의미로만 해석하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아, 우리 딸이 배고프구나. 내가 말을 하니까 배고파하구나. 라고 얼른 인식하시면 훨씬 더 쉬워질 수 있어요. 자, 그럼 보세요. 이런 차가운 말이 우리 아이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나. 차가운 말을 계속 들으면 배고프거나 몸이 아픈 상태랑 비슷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병원에 가보세요. 환자들. 성격 좋드나요? 예, 건강해야 성격 좋아요. 몸이 아프면 누구도 짜증이 많을 수밖에 없고요. 배고프면 아무리 대단한 사람도 짜증이 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엄마도 우리 자신도요. 엄마 성격이 못돼서 짜증이 많은 게 아니라 엄마도 배고프고 몸이 아픈 것 같은 마음이 배고파서 그래요. 사실은 우리 엄마들도 따뜻한 말을 들어서 에너지를 충전해야 되거든요. 근데 안 해주지요.
안 해준다고요. 그냥 엄마는 당연히 그렇게 하는 사람이라고 여긴단 말이죠.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들도 따뜻한 에너지를 충전받아야 되거니와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차가운 말을 많이 들으면 아이가 기분이 상하니까 뭐 분노와 불안과 걱정이 많아서 마음이 산만해져요. 자, 마음이 산만하면 어떻게 되나요? 집중력이 떨어져요. 그럼 공부하기가 어려워요. 여기 보세요. 따뜻한 말을 들으면 안정감이 생겨서 집중력이 높아져요. 그죠? 차가운 말을 많이 들으면 뭐가 된다고요? 마음이 산만해서 집중력이 떨어져요. 그럼 우리 아이가 산만하고 집중력이 떨어진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 저놈이, 아유, 우리 이쁜 딸, 우리 이쁜 아들이 배고프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 그럼 내가 마음에 밥 줘야지.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산만하고 집중력 떨어지는 걸 뭔가를 막 애로 하여금 너는 왜 집중력이 없냐? 왜 이렇게 산만하냐? 라고 아이를 야단칠수록, 야단치는 말은 뭐예요? 뺏는 에너지잖아요. 야단칠수록 아이가 좋아지지 않는다. 산만하고 집중력이 떨어지는 걸 보면, 아이고, 우리 아들, 우리 딸, 아이고, 오늘 힘들구나. 공부하기 싫구나. 아유, 고생이 많구나. 이렇게 격려해주고 인정하는 말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공부하지 않는 우리 아이들에 대해서 엄마들이 협박적으로 말하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면 지금 방학이잖아요. 너 방학을 이런 식으로 보내가지면 다른 애들은 막 방학 동안에 뭐도 하고 뭐도 해내는데 너는 아무것도 안 해가지고 나중에 어쩌려고 그래? 이렇게 말을 한다고요. 그러면 이 말은 열심히 좀 해봐라고 아이를 격려하는 말이라고 엄마는 생각해서 하는 말이에요. 그러나 듣는 아이는 그 말을 듣는 순간에 뭐가 돼요? 아이는 어려요. 어린아이들은요, 걱정이 많으면 집중해서 공부하지 못해요. 지금 엄마가 걱정을 넣어준 거거든요. 걱정을 넣어줄수록 우리 생각에는 저렇게 생각도 없고, 응? 그냥 느려 터지고, 그러니 좀 이렇게 정신 차리라고 해줘야지라고 생각하지만, 걱정을 넣어주는 그 말은 결코 효과가 나지 않아요. 우리 어른도 그렇잖아요. 어떤 걱정이 많아, 근심이 많아, 그 상태에서 어떤 일을 할 때 집중해서 잘 되나요? 어렵잖아요. 왜? 걱정과 근심의 에너지를 다 뺏기거든요. 그래서 정작 해야 할 일에 집중이 안 된단 말이에요. 아이들은 더 그래요. 어른보다 이런 감정 컨트롤이 약하니까. 그러니까 아이들을 자꾸 불안하게 만들거나 분노하게 만들거나 또는 걱정이 많게 만들어 버리면 결과적으로 집중력이 떨어진다. 그래서 저는 공부하는 데 있어서는 차가운 말이 크게 도움될 일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자, 보세요. 그러면 이 차가운 말이 우리 아이의 공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결국은 집중력이 떨어져서 공부하기 어려운 배고픈 상태, 몸이 아픈 상태로 공부하는 거니까 억지로 대충 공부할 수밖에 없지요. 자, 몸이 아픈 상태에서 집중력 있게 열심히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아이가 책상에는 앉아 있지만 딴 생각을 하거나 또는 집중력이 부족하니까 5분이나 10분도 제대로 앉아 있지 못하는 이런 일이 일어난다. 이거는 아이가 꾀부리는 것이 아니다. 우리 아이의 마음이 마치 몸이 아픈 것처럼 배고픈 상태라서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 그러면 5분, 10분도 앉아있지 못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자기 공부 시간은 턱도 없이 부족할 수밖에 없어요. 이 따뜻한 말의 놀라운 효능은 뭐냐면 따뜻한 말은 뭐예요? 에너지를 채워주니까 계속 공부할 수 있는 에너지를 엄마가 긍정적으로 반응해주고 공감해주고 들어주고 인정해주고 하면 할수록 아이는 뭐예요? 에너지가 채워져. 그러니까 자기 공부하는 시간이 처음에는 30분도 못하던 아이가 40분이 되고 50분이 되고 나중에는 1시간이 되고 3시간이 되고 하루 종일도 공부할 수 있다. 지금 엄마들께서 우리 아이를 하루 종일도 공부할 수 있는 아이로 키우고 싶으신 거잖아요. 그러면 내 아이를 하루 종일도 공부할 수 있는 아이가 되게 하려면 매일 하루 3끼 밥을 챙겨 주듯이 매일 따뜻한 말을 최소한 하루 3번씩은 해주셔야 가능하다. 그런 말이에요. 어때요? 쉽지요? 예,
뭐가 쉽다는 말이냐면, 우리 아이를 하루 종일 공부시킬 수 있는 거가 뭐구나를 알게 된 이 부분이 쉽다는 거예요. 자, 말은 마음이요 보이지 않지요. 말도 보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은 마음에, 보이지 않는 마음에 영향을 끼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로 상처를 입으면 따뜻한 말로 치유가 가능해요. 그래서 우리 엄마들께서 이 말이 마음의 밥이라는 인식만 하셔도 어떤 부모가 내 자식에게 차가운 밥을 주려고 애쓰시겠어요. 그죠? 지금까지 하신 것처럼 내 아이에게 따뜻한 밥을 주려고 애쓰는 것처럼 따뜻한 말을 하려고 애쓰게 돼요. 그래서 말을 바꾸려고 지금 현재 엄마들이 하고 있는 나의 말투를 바꾸려고 애쓰지 않으셔도 돼요. 평생에 걸쳐서 만들어진 습관이라 고치기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사람들이 말투 바꾸는 걸 힘들어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노력하지 마시고요. 내가 하는 말이 따뜻한 말인지 차가운 말인지를 자꾸 인식하려고 애쓰시면 돼요. 그 중에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말이 안 보이지만 보이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말했을 때 상대방의 표정과 반응이에요. 내가 이렇게 말하면 우리 아이가 기분 나빠하구나. 나는 좋은 의도로 했지만 이렇게 말하면 아이가 싫어하구나. 그럼 내가 어떻게 우리 아이가 들을 때 좋아하는 말로 할까만 생각하셔도 훨씬 더 아이를 대하는 언어가 부드러워지고 너그러운 언어로 바뀌어질 수 있어요. 자, 방학 동안에 우리가 말 연습을 아이와 같이 있는 동안에 이런 말 연습을 많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좀 더 구체적으로 사례를 가지고 우리 연습해 볼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